아니. 분명은 결석이시고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조사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예담쌤이랑 수업할 때도 조사를 하긴 했었을 텐데 좀 디테일하게 이번에는 그럴 줄 알았으면 너네 수업도 땡겨서 할 걸 그랬다. 난 당연히 이제 원래 오늘 정상 수업이면은 4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풀 수업이란 말이야. 6시간 풀 수업이었는데 앞에 3시간이 다 휴강이 됐어. 그래서 오늘 너네 수업 3시간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라 가지고. 휴관이 됐다는 건 수동태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은 휴강이면. 맞아. 그러니까 학생들의 격이 있어. 맞아요, 막가루. 그래서 너네 수업이 만약에 한 3시부터 6시 이렇게 다 치고 빠졌으면은 난 지금쯤 휴일이 있는 삶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겠지. 그래, 어쩔 수 없지. 난 너네들과 같이 저녁을 보내게 돼서 난 너무 행복해. 표정 안 펴지나요? 37살? 아직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 나이 까먹었다. 37살. 몰라.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래. 게 아니라 대표님 이제 진로 및 원서 상담을 일단은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만 하루에 일단은 몰아가지고 하루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상담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내가 평일 중에 우리 수업 있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중에서 올 수 있는 평일 무슨 요일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돼. 그 중에 희망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하고 싶은 사람? 수현이 또 아윤이랑 명진이요. 명진이 그럼 정희도 맞겠네. 정희 모르겠고 명진이 안녕. 명재도 상담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 가은이는? 명진하고 그러면 아윤이는 안 하고 그래도 뺏기기 하겠어. 맞아. 고민하는 친구들이 지금 2명. 저기 수요일반까지 합해서 2명이고 안 해도 된다는 학생도 2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 그러면은 수현이랑 명진이부터 월화수목 중에서 그러면은 가능한 요일이 무슨 요일이지? 둘 다 목요일 빼고 돼요. 목요일 월화수는 다 되는 상태? 그러면 이제 정희 재원이도 한번 물어보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야 날짜를 잡을 수 되겠네요. 월화수 중에 되는 걸로 가능하면 수요일 정도 수다날을 맞이해가지고 아니면 9월 모의고사도 수요일에 있으니까 수요일 구모 치고 딱 상담 받으면 너네 몰라나 혹시? 그렇다. 자 오늘 800, 910회 갈 차례입니다. 수련이가 다른 소식통으로 정희에게 일단은 물어보고 있을 테니. 정희가 지금 정해야 해라고 하면.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 수업 중으로는 정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놔 주면은 이번 주말에는 일요일 수업이잖아요. 일요일 수업 올 때까지만 생각해서 오라고 하면 될 듯. 그래요. 자. 오늘은 스페셜한 광복절이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는 뽑아놓긴 하였으나 넓은 아량으로 주간 테스트는 일단은 생략을 하고 대신 하면서 대신 무언가 또 다른 색다른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케빈 쌤의 간식 창고가 리뉴얼이 되었어요. 리뉴얼. 자랑을 좀 해드리자면 일명 미용실 과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포테이토 크리스피 뭐지? 사워 크림이랑 BBQ 맛이랑 2가지가 있고요. 이거 명진 좋아하나요? 그럼? 명진이가 좋아하는 거.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초코쿠키 초코쿠키가 한 종류가 생겼고 하리보가 생겼어요. 많아졌네요. 그래서 일단 한국들 기념으로 요것도 하나씩 맛보라고 약간 공문 판매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하나씩 일단 손에 쥐어주고 우쭈쭈쭈쭈 하면서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이끌어가 보도록 할게. 그래야 내가 드리는 거는 수업 도중에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드시고 싶을 때. 그래요. 약간 좀 많이 졸려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 캔디도 있고 이것도 신맛이더라고. 새콤한 맛. 하리보도 있고 하니까 네, 얼마든지 고3 학생들한테는 퐁퐁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수원 8회부터 펼쳐보도록 합시다. 신난다. 오늘 아침부터 물놀이를 하고 와서 지금 내가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거든. 진짜요? 조카가 그 누나랑 쌤의 누나의 가족이 어젯밤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어젯밤에 일단 자고 오늘 아침부터 그 우리 아파트 근처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그게 물 놀이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놀이터인데 이제 물이 있는, 그러니까 막 20분 동안 막 물도 막 뿌려. 거의 이제 애들한테는 캘리포니아 비치나 오는 워터파크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해골물도 막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조카는 지금 이제 5살인데 내가 더 신나게 놀다가 와서 굉장히 약간 노곤노곤한 상태. 그리고 이제 딱 씻고 점심 먹고 출근을 하는데 그 차에서 너무 노곤한 거야. 그런 몸을 이끌고 한 4시간 정도 사실 약간 좀 오늘 루팡 아닌 루팡을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첫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신난다 라는 걸로 자 8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 10번 또 말고 없습니까? 10번 말고. 그렇죠. 10번 간만에 나오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9회 7번 또 9번. 몇 번? 9번. 7번 9번 또 10번. 7번 9번 10번 또 다음 10회 4번. 4번 또 9번. 9번 또 4번 9번. 오케이, 수투로 가겠습니다. 수투의 8회 6번이요. 6번이야 또 10번이요 또 다음 9회 7번. 7번 또 10번. 7번 10번 또 마지막 10회 9번. 9번 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놓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와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수원 8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8회 10번이네요.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L은 점 1,1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서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접선 L 그리고 직선 x는 n으로 둘러싸인 부분, 경계를 포함한 그 부분에 속하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네 꼭지점으로 하고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즉 모는 칸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의 최종 목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최종 목표부터 먼저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보자면 y는 x제곱 요렇게 그려져 있을 것이고 1,1에서의 접선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얘가 L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x는 10이 요렇게 있다. 그랬을 때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칸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하여라. 모든 꼭지점이 자연수여야 하고 정수라고 되어 있나요? 네, 정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정사각형의 개수를 셀 것인가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잘 보시면은 x는 10이 있으면은 바로 왼쪽 좌측에 x는 9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직선 x는 10과 직선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점 그리고 요 점, 요 점, 요 점들의 좌표가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먼저 1차적으로는 직선 L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구해보시면은 y는 2x-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y는 2x-1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수원이긴 하지만 수도 사용해도 당연히 무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의 경우에는 10,19가 되겠네요. 10,19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의 경우에는 9, 대입하면 17이 된다. 그 다음에 요 점은 9,81, 요 점의 경우에는 10,1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은 요러한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부터 시작하여서 요런 정사각형까지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점의 y좌표인 19 그리고 요 점의 y좌표가 81이에요. 그러면은 19와 81의 81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얼마죠? 62가 나오나요? 즉 y좌표의 차를 구하면 62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녹화를 눌렀나 싶어가지고 맞네요. 이 차이 자체가 뭐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세로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정사각형의 개수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찾고 그 다음 x는 9와 x는 8 사이의 정사각형의 수 그 다음 찾고 하여가지고 차곡차곡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요 녀석을 k라고 두었을 때 k와 그럼 이 녀석이 k-1이 될 겁니다. k를 이용을 하여가지고 요 보라색으로 계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에 해당하는 거는 k-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k-1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19에 해당하는 것은 k를 여기다가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2k-1이 되겠습니다. 뺀 것이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이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4k 될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1은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언제부터 사실 이제 1,요점 오른쪽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선 x는 2라고 두었을 때 k 값은 2부터 스타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구했을 때는 시그마 k 2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타깝게도 2를 대입해버리시면은 4 빼기 8 플러스 2여서 음수가 나와버려요. 즉 세로의 길이가 음수가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언제 양수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풀어주시면은
근해 공식으로 풀면은 어떻게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데 결론을 나타내보자면 K가 자연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4 이상일 때부터 양수가 된다. K가 4일 때부터 양수가 된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럼 여기 K의 값도 4부터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다 끝. 이해되겠습니까? 아이 재밌어라. 원래 계산이 복잡한 게 맞나요? 글쎄요. 많이 복잡하니? 그렇게 복잡해? 당연히 1부터 10까지의 시그마 공식에서 1부터 3까지 시그마 값을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약간 복잡하실 수도 있긴 있겠다. 필기 및 잔계상 1분 내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선생님 나는 다음 문제를 먼저 쓰고 있겠다. 9회 7번이네요. 자, 7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두 점 PQ가 각각 점 A 1, 0, 점 B 0, 1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과 요 점에서 P와 Q가 출발을 하고 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3분의 파이의 일정한 속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출발하여서 100초가 될 때까지 두 점 PQ의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Y좌표가 같아질 때 그럼 언제가 되겠노? 일단 첫 번째로 Y좌표가 같아질 때는 머릿속으로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딱 이 4분원의 절반을 갔을 때 요 4분원의 절반을 이동했을 때 즉 중심각으로 나타내면은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첫 번째로 y좌표가 이와 같이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동하여서 반대로 똑같이 요만큼 이동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 바퀴 도는 동안에는 두 번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바퀴에 두 번. 그렇다면은 100초 동안 몇 바퀴를 도는지만 마저 계산을 해버리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해보자. 100초라고 하였기 때문에 일단 매초 3분의 파이의 일정한 속력이야. 즉 1초당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100초가 되어버리면 100초 동안에 일단은 이동하는 거리 자체는 3분의 100파이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둘레의 경우에는 2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00파이를 원둘레인 2파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3분의 5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친구의 경우에는 51이 3의 배수지 17이네요. 따라서 16점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싶어요. 사실 너무 재민이대 배운 거긴 하지만 16과 3분의 2 배분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네. 16바퀴 돌고 3분의 2만큼 더 같다는 얘기예요. 가끔씩은 이런 배분수가 문제 풀 때 이렇게 대략 어떤 값인지 알아내는데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6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총 몇 번
요 원리에 의하여서 16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32회 같아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 도는 동안에는 몇 번 같아졌을지를 마저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여서 3분의 2만큼 움직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2파이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3분의 2파이 120도가 되겠네. 그러면은 3분의 2라고 하면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3분의 4파의 경우에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요 지점까지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 점 P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즉 16바퀴를 돌고 이만큼 이동한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두 번 점 y좌표가 같아지는 이 두 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따라서 여기 안에는 2회가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총 같아지는 횟수는 34회가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너무 재밌다. 원리 학교는 안 치나요? 그치. 그럼 원리 할게. 할거 안 풀어도 되죠? 네. 이거는 이제 까먹죠. 그치. 또 약간 이 교재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책임감에 의하여서 너무 아예 다 배제를 시키면은 좀 약간 서운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 집어넣었나 봐요. 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AN과 B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조건 네. AN의 첫째 항은 A,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 더하기 n-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요렇게 일단은 일반항 정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 Bn의 첫째 항 8분의 1이고요. 이 녀석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네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Bn은 8분의 1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고 8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기 때문에 2의 n-4제곱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N과 BK가 같아지도록 하는 두 자연수 MK 순서쌍의 개수가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네요. 자, AM과 BK가 똑같아진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A 빼기 2분의 1의 M-1은 2의 K-4제곱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사실상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8분의 1 이상인 2의 거듭제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 그리고 2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같아지게 하는, 일치하게 하는 MK의 순서쌍의 개수가 정확하게 6개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BN부터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N의 경우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1, 2, 4, 8, 16 등등등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AN의 경우에는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은 A 빼기 2분의 1, A 빼기 1, A 빼기 2분의 3, A 빼기 2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Bn에 내가 지금 써놓은 수 중에서 AN과 같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 이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AN이 될 수 없는 수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일까요? 아 물론 A가 자연수일 때. 8분의 1이랑 그렇죠. 또 4분의 1. 맞아요. 8분의 1과 4분의 1은 될 수 없습니다. 왜? 자연수이거나 자연수 빼기 2분의 1이면은 이 친구들도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2분의 얼마, 2분의 얼마가 되어야 하거든. 즉 8분의 얼마, 4분의 얼마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미 기하분수 분모가 8, 4인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얘네들과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8분의 1 불가능하고요. 4분의 1 불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봐봐. 만약에 A가 1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8 되겠네. 또 언젠가는 4도 나오겠지. 2분의 1씩 계속 빼다 보면 언젠가는 2도 될 거고 1도 될 거고 2분의 1도 가능해질 겁니다. A가 100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8, 4, 2, 1, 2분의 1 다 가능해집니다. An의 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전부 다 무조건 An의 항이 될 수 있는 녀석들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 6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16까지만 An과 겹쳐질 수가 있다. 그럼 누구부터는 겹쳐질 수 없다? 32. 그렇지. 32부터는 나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좁은가요? 뭐 어때요? 광목소리는 그렇지. 일본어로 쓰기 좀 그렇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첫째 항 A의 값이 16이면은 16까지 포함, 32 불포함 성립합니다. 하지만 17이어도 돼. 18도 되고 19도 되고 등등등 가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31까지 가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A는 16 이상이면서 31 이하면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하여서 자연수 A의 개수는 16부터 31까지 총 16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오늘 일찍 맞춰주신다. 8분 15분. 맞아. 근데 원래 몇 시에 맞추는 원래 10시. 그럼 9시 8분 19초. 아니지. 9시 51분 15초. 네. 1분 45초 맞춰요. 아, 맞네. 45초네요. 수학과가 딸려. 서퍼 만나 이게 누구야? 아 뭐야? 8분 15초 일찍 맞춰주실 거야? 어. 뭐야? 뭐긴 뭐야. 자, 봅시다. 야, 너가 열심히 들으면 80분 맞추는 수 있어. 맞아. 80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나는 더 이상 뭔가 더 열심히 대답할 수 없어. 열심히. 너가 해. 아 나는 근데 내가 틀린 것만 들어서 패닝? 내가 틀린 것만 듣는다. 너 틀린 것만 질문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하면 오히려 더 내가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이야. 맞지? 그쵸. 맞아. 뭔 소리야? 내가 너 논리가 안 맞잖아. 아니야 똑같은 말 했잖아. 자, 봅시다. 네. 일단 tn 하나만 그려 놓았습니다. 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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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n, 마이너스 n을 네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 이러한 정사각형과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내접하는 원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경우에는 당연히 n 자체가 된다. 이만큼. 얘가 n이잖아요. 맞지? n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한편 외접하는 원의 경우에는 그리자면은
이야 요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접원입니다. 자, 그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꼭지점과 원점을 연결한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n이면은 요 길이는 n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 또는 루트 2n이라 쓸까요? 루트 2n이 반지름이 된다면은 tn, 즉 n이 자연수일 때의 tn에 해당하는 정사각형과 무조건 내접 또는 외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p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원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에 해당하는 게 뭐다? 바로 r제곱이 되겠습니다. p는 r제곱이 될 것이고 r이 n 또는 루트 2n이 된다 하였으므로 p의 값은 n제곱 또는 2n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 이상 400 이하에 n제곱 또는 2n제곱 꼴에 해당하는 수가 몇 개인지만 잘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일단 n제곱을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해보시면은 이야 n제곱은 1, 4부터 쭉 시작하여가지고 2n제곱이 400 이하이려면은 n제곱은 200 이하 200 이하인 제곱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96까지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각각 그때 2n제곱은 2배 하여서 2 또는 2랑 8 쭉 가셔가지고 392까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n제곱은 더 있잖아요. 맞지? 400 이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196을 넘어서서 400 이하의 제곱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말 그대로 20의 제곱에 해당하는 4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왼쪽에 쓰여져 있는 수와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수 중에서 겹치는 수는 다행히 이 구조상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맞지? 그리하여서 이 얘네들의 합을 다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네. 시그마 일단 n제곱은 1의 제곱부터 시작하여서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k1부터 20까지 k제곱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2n제곱의 경우에는 2k제곱 이렇게 나타내시고요. k에다가 1부터 얼마? 14까지인가요? 이렇게 계산 각각 해서 더해주시면 이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아이 신난다. 아이 재밌다. A, B, C, D. 자, 이렇게 일단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나중에. 자, 일단 4번 문제 해석부터 해보시자면은 일단 점 A와 점 D의 경우에는 y는 로그 4의 x군요. y는 로그 4의 x 위에 있는 점이고 점 B의 경우에는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는 점 되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y축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길이의 b가 일단은 쭉 나오게 되는데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 AB의 길이는 BC의 3배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를 1, 여기를 3, 1대 3이다. 그리고 AB와 AD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은 3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요 길이가 지금 1대 3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1대 쭉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도 똑같이 1대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하여서 직선 BD를 x는 k라고 한다면은 점 A의 x좌표는 4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B를 이용을 하여서 A와 BD의 x좌표를 한 문자를 이용을 하여서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순차적으로 점 A의 경우 4k 콤마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로그 4의 4k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로그 4의 k라고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로 둘게요. 로그 4의 k. 그 다음에 점 B의 경우에는 k 콤마가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은 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로그 2의 k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점 C는 사실 y축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면 나중에 구하도록 할게요. C는 잠시 스킵. D의 경우는 마찬가지 x좌표는 k가 될 거고 y좌표는 로그 4의 k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요 길이가 같다는 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겠다, 맞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나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2등분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점 BD의 중점에 해당하는 여기를 M이라도 더 볼게요. 중점의 y좌표와 A의 y좌표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신기해. 소름 돋아. 그래서 리액션이 더 소름 돋죠? 의 좌표는 k, 가 될 것이고요. B와 D의 y좌표의 평균이기 때문에 2분의 로그 2의 k 플러스 로그 4의 k. 밑변환 공식 살짝 쓰시면은, 밑변환 공식이란다. 로그의 성질 살짝 쓰시면은 밑 2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A의 y좌표인 1 플러스 로그 4의 k와 같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등식을 쭉 계산을 해버리시면은 쭉쭉쭉 k의 값은 16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로그 2의 k가 4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다 됐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이기 때문에 여기에 4, 여기에 16 대입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y좌표에도 똑같이 여기 k값도 똑같이 16, 16, 16 다 대입을 해버리면 y좌표들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얘네들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다시 A의 경우에는 16, 이렇게 씁시다. 바로 BD 성분 BD를 밑변으로 두시자면은 B의 y좌표, D의 y좌표 빼면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4, 로그 2의 16이죠. 로그 2의 16 빼기 로그 4의 16 되겠다. 따라서 2가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 높이는 선분 AM이 되겠습니다. AM의 경우에는 당연히 얘는 그럼 64가 되겠네. 64 빼기 16이기 때문에 48. 따라서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시면 48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0회 9번입니다. 춥니? 괜찮니? 자, 10회 9번. 첫째 항이 2인 수열 AN에 대하여서 SN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즉 수열 A에 대한 부분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S N 플러스 1은 2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SK다가 성립한다. 다음은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식에 의하여서 쭉쭉쭉 일단은 과정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써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A1은 2다. 그 다음에 별표에 해당하는 식 자체가 뭐냐 하면은 N, S, N 플러스 1 그리고 2배 시그마 K 1 N S K를 이용하여서 일반항 AN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모박스 두 번째 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노? 여기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하시면은 N-1 곱하기 SN은 2배 시그마 K1부터 N-1 SK다 라고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N-1을 대입했을 때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유효한 등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기본 원리와 똑같이 접근을 하고 있구나. 위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기를 먼저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변끼리 빼기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NS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N-1의 SN 이 될 것이고 우변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노? S1부터 S2까지 S1부터 SN까지 합의 2배에서 S1부터 SN-1까지 합의 2배를 빼라 라고 했기 때문에 N번째 항에 해당하는 SN의 2배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SN분의 SN 플러스 1이 좌변이 나오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먼저 이항을 시켜야 되겠네요. N, S, N 플러스 1은 그럼 N-1 더하기 2니까 N 플러스 1 SN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고요. 요 녀석 나눕니다. SN분의 SN 플러스 1 그 다음 요 녀석 나누어 버리면 N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등식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녀석이 N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요렇게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기역으로부터 즉 요 식으로부터 S2가 4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2가 4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잘 봐봐. N에다가 요렇게 쓰실 수가 있네. S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SN이라고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일단 나오겠네요. 공간 작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이어서 가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등식 자체가 마찬가지로 n이 이상일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S3는 n에다가 2를 바로 대입해버리면은 2분의 3 곱하기 S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4의 경우에는 3분의 4 S3가 될 겁니다. 그런데 S3가 요 녀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S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S5까지 나타내볼게. S5의 경우에는 4분의 5 S4기 때문에 요 녀석 그대로 써서 3분의 4 2분의 3 곱하기 S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SN이 나와 있는 게 SN이죠. SN의 경우에는 요 녀석보다 하나 작은 N-1분의 N부터 시작하여서 요 방향으로 더 약붙는다라는 것을 잘 살리시려면 쭉 곱하기
2분의 3 S2다. 따라서 요 방향으로는 전부 다 약분이 되시고 2분의 n S2만 살아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N의 경우에는 2분의 n x2가 아까 4다라고 구해냈기 때문에 2n이다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나는 2n 끝. 생각보다 심플. (10번은) 사실 내가 왜 고난도라고 지금 적혀있는지 사실 난 잘 모르겠어. 맞죠? 다행히 질문은 없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학은 일단 8회, 9회, 10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풀어 가보도록 합시다. 수학 후 806번이에요. 준비되셨나요? 3차 함수 fx에 대하여서 함수 gx는 x가 0 이상일 때는 fx, x가 0 미만일 때는 f-x로 계산을 하자. 사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좀 친절하게 넣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맞지?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fx, 0 미만일 때는 f-x가 되겠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y축 오른쪽 부분은 살려두고 왼쪽 부분은 지운다. 그런 다음에 살려둔 부분을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주신다 라는 것이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건 그렇게 만든 함수 그래프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는 꺾인 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얘기고요. 나 조건 최대값 갖는다. 일단 첫 번째 같이 생각하려니까 머리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미분가 한다마다 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 스케치를 좀 해보죠. 3차 함수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양수 부분은만 살리고 오른쪽 살리고 왼쪽 지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칭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꺾인 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데칼코마니로 복사를 시키도록 할 건데, 그럴 때 y축에서 미분 가능해지려면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애초에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자면 요러한 형태, 즉 y축과의 교점에서 미분계수가 0인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동을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그래야지 미분 가능이 성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즉, 첫 번째 가조건에 의하시면은 원래 기존의 함수 fx 3차 함수가 f' 0이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실 말 안 해도 알지. 1차항 계수가 0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 fx 자체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근데 c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플러스 c. 1차항 계수가 0이니까 이렇게 바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갖다 써보도록 하시죠. 최대값 가져야 되는데, 자, 이 케이스는 어때? 안타깝게도 최소값 가지는 케이스야. 최대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부분, y축 오른쪽 부분이 이와 같이 양의 무한대로 치솟으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음의 무한대, x가 0보다 클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래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시 일단 몇 가지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냐 하면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랑 고려해 주시면은 fx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케이스가 가능하다. 두 번째 또 이러한 케이스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케이스까지 일단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순차적으로 얘를 기억은 문제에 쓰였으니까 얘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케이스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그래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축 오른쪽 살리고 왼쪽은 지운다. 얘네들 싸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대략 요런 그래프 얘는 요런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고 최대값 존재하는 케이스 전부 다 성립하겠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참인 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F1이랑 F-1 1이랑 -1의 위치 어떻게 찾지? 살짝 머리가 아프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상에서 1과 -1의 함수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얘기가 다행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F1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 사라락 시켰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따라서 F1 빼기 F-1을 해버리시면은 그 결과 2A가 되는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아. F1 빼기 F-1을 하였더니 음수가 나오더라. 누가 더 크다? F-1이 더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대입하여서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다. 다음 니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gx와 g0을 비교하였을 때 g0이 더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g0이 최대값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맞지? 최대값이 g0이면 함수 gx는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값이 g0인 케이스는 1번과 3번 케이스가 되겠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3번 둘 다 극소값 있나요? 지금 gx라고 했기 때문에 보라색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보라색이 y는 gx입니다. 보라색 그래프 1번 그래프 3번 그래프 둘 다 극소값 없는 상태입니다. 맞지? 따라서 둘 다 극소값은 없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은 방정식 f'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양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f이기 때문에 또 흰색 그래프로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케이스는 f'x가 0이 되게 하는 두 실근 음수 0이기 때문에 합하면 음수야.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0 하나 양수 하나이기 때문에 2번 케이스를 말하는구나. 3번 케이스는 0밖에 없기 때문에 3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2번 케이스이면 2번 케이스를 가정하였습니다. 맞지? 그때 방정식 gx 이꼴 g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g0 얘가 G0이잖아. 따라서 Y는 G0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시다시피 한 개, 두 개,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설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재밌어.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에서 당황하지 말자. 니은 디귿은 뭐니? 디귿은 사실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 fx와 gx 그래프 케이스를 알아낼 수 있다면 니은 디귿 정도는 사실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기억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입도 고려하셔야 한다. 그러려면은 얘가 나왔을 때 일체한 개수가 0이다라는 것도 이제는 거의 바로 튀어나와야 하겠다. 다음 8회 10번
아, 또 기억 니은 니은 문제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할 수 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f3 플러스 x 빼기 f3 마이너스 x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f3 플러스 x와 f3 마이너스 x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fx가 2차 함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하! x는 3을 축으로 가지는 2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fx는 a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b 정도로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함수 gx는 어디서부터? 3부터 축일 때네요. 3부터 x일 때까지 ftdt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면 당연히 동그라미 1번 G3은 0이구나 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의 경우 G'X는 fx가 된다라는 것이 기본 옵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본 옵션. 자, 그렇다면 이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서 나 조건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 조건을 살펴보니 나에 의하면은 동그라미 2번 옵션에 의하여서 F0이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G'형은 F0이니까요. 그치? 따라서 F0이 5다라는 것을 대입시켜버리면 0 대입하면 9a 플러스 b가 5다라는 관계식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 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G1이라고 하는 것은 3부터 1까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FDDT는 생략. 3부터 1까지의 정적분에서 G형은 3부터 0까지의 정적분을 말하는 거다. 따라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3부터 1까지 플러스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0에서 3, 3에서 1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를 의미한다. 그 결과가 3분의 7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바로 마찬가지로 대입하여서 구하시면은 A와 B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계산을 쭉쭉쭉쭉쭉쭉 의학 전개까지 일단 하고 뚝딱뚝딱뚝딱 해버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3분의 1a 마이너스 3a 플러스 5. 네,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마이너스 3분의 8a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8a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3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a의 값은 1 그리고 여기 기억식에다가 대입시켜버리면 b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 니은, 지금 마저 판단해 주시면은 구하실 수가 있다. 기억은 어떻게 되노?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바로 끝났네요. F0은 5다. 기억 끝났네요. 맞죠? 기억은 옳은 설명. 진짜 써볼까? 기억 동그라미. 얘가 여기 기억이 헷갈리네. 내일 그러면 뭘로 할까? 별표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g3 플러스 x 더하기 g3 마이너스 x는 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x는 3이야.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하자. 됐나요? 3, 마이너스 4. 일단 마이너스 4 미치긴 한데 일단 위에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래서 G3 플러스 X가 의미하는 것은 3부터 3 플러스 X까지이기 때문에
x는 3부터 x는 3 플러스 x, x가 양수라 가정하자면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x가 될 것이고요. 얘가 3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g3 마이너스 x는 3부터 x는 이렇게 똑같이 x가 될 거고, 여기가 그렇다면 3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넓이를 예를 들어서 내가 k라고 한다면은 이 넓이 자체도 일단은 k가 될 것이고, 이때 g3 플러스 x는 x는 3부터 x는 3 플러스 x까지의 정적분 결과이기 때문에 k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 한편 g3 마이너스 x는 x는 3부터 왼쪽 방향으로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적분 방향이 반대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하시면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x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가 3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가 3 마이너스 x가 될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k, 얘가 플러스 k이기 때문에 x가 음수여도 상관없겠습니다. q 마지막 디귿은 단순 연산입니다. 맞지? g6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3부터 6까지 ft 자리에는 a와 b에다가 1-4 대입 x 대신에 t로 바꾸어서 대입하여가지고 3부터 6까지 정적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해보시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고 기억 미음까지가 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네, 810번 보셨고요.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 어떡해? 그 시험 따죠. 쉬었다죠? 네. 알겠다. 그러면 15분, 28분, 8시 28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